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 차연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오늘은 GS칼텍스 기술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GS칼텍스에 대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GS칼텍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 회사로 시작해서 현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종합 에너지 및 석유화학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대규모 투자와 함께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네,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은 향후 5년간 에너지 사업에 14조 원 등 총 모두 20조 원을 투자하고 2만 1,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GS의 지난 3년간 평균 채용 인원은 3,800명 수준이었는데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원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등으로 현장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 5년간 평균 4,200명 이상 수준으로 약 10% 이상 늘어난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나요? 네, 요즘 GS칼텍스는 이제 사업에 대한 다양성과 다각화를 위해서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욕심을 내는데요. 네.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펙 추월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과 그다음에 직무 적합성이라는 거에서 직무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좀 많이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사 지원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켜서 특히 이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어학 점수를 폐지하면서 이제 인재에 대한 그런 집중적 채용 절차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직무 역량 어떻게 검증하나요? 예, 대표적으로 GSC 웨이 부합도 검사가 있는데요. 예, 지원자의 성격적 특징 및 회사 조직 가치와의 부합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성격의 기질뿐 아니라 회사의 조직 가치 및 핵심 행동과 관련된 특성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적성 검사와 차별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자 여러분들은 375문항을 5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역사에 대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네.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이제 뽑고자 하면서 역사관을 갖춘 사람, 어떻게 보면 근본을 좀 갖춘 사람을 뽑고자 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PTA 면접을 보고 있는데 PTA 면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팀장급으로서요. 실무자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실무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사업,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슈나 동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 유형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유실 학생은 평소에 GS칼텍스 하면 어떤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일단 대형 정유사이다 보니까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GS칼텍스 경우에도 평균 연봉이 무려 1억 원이더라고요. 약간 시내 직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약간 카더라 소식이 있긴 하지만 학벌을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실 학생 말대로 약간 시내 직장이라고 불릴만 한데 정말로 학벌을 많이 보나요?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모든 대기업들이 학교에 대한 어떤 평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에 대한 평판 조회를 해서 아무래도 좀 공부를 잘한 사람이 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학교를 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요즘 글로벌 시대에 이제 학교만 보고서는 업무 능력이 또 출중하다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요. 학벌만 보고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나 출신지라던가 신체 조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외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3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특별함, 능력, 경험 등은 무엇입니까? 셋째,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네, 자소서가 비교적 간단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좀 유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 회사 관련 정보의 사실 확인은 필수입니다. 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자소서 작성에 성의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썼던 것을 돌려막기 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관련 사업 비전, 인재상 등을 무조건 언급해야 한다는 공식은 없으니까요. 억지로 끼워 맞추시기에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을 주는 횡설수설형 자소서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의 요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도 힘들고 금방 기억에서 잊혀지기 쉽습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열해보고요. 예,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간다면 훨씬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소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소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내세울 점을 위주로 작성하지만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약점 또는 단점이 드러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소서에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갈등해 본 적이 누구나 있겠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취약점, 단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또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야기한다면 훨씬 충실한 내용의 자소가 될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어떤 부분들을 좀 피해야 할까요? 네, 이번 GS 칼텍스의 어떤 자소서 항목들을 좀 전체적인 키워드를 보니까요. 자신에 대한 어떤 표현을 좀 해달라라는 거에서요. 오히려 자기 자랑식 그런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S 칼텍스는 인프라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라던가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었는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FT 소재의 활용. 네. 자, LFT 소재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LFT 소재라는 이 단어가 전문 용어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차 멘토님, LFT가 뭔가요? 저도 인문사회 계열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그런 네. 용어인데 저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속 대체 소재다라고 해서 강철보다는 무게가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에서 많이 쓰는 이제 소재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열 가소성도 이제 낮고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소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제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소제목은 그냥 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뭐 전공 지식이든 어떤 연구 분야든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갖습니다. 네. 네, 그럼 지원자가 어떤 내용으로 첫 번째 항목을 작성했을지 지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FT 소재의 활용. 독자적 기술 보유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GS 칼텍스를 통해 성장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고강도 경량 부품 소재인 LFT 활용으로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량화는 연비 효율 향상의 중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타사에서도 후면 배기구 덮개에 DLFT 소재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GS 칼텍스는 기존 LFT와 비교해 열적,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트위스티드 LFT 생산 기술을 도입해 GS 칼텍스만의 LFT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 소재는 모든 종류의 섬유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에도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예상됩니다. 글자 수가 짧아서 그런가요? 이 지원 동기에서 뭔가 좀 절실함이랄까? 약간 이런 게 안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 일단 김 멘토님의 평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각 항목이 300자 제한이라서 쓸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요. 이 300자 제한 안에 본인의 이야기를 엑기스로 넣어도 모자를 판에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린 케이스입니다. 예, 지원 동기 소재로 LFT 소재를 쓰신 건 괜찮은데 이걸 지원 동기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LFT의 산업 전망만 하다 끝난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의 요지는 GS 칼텍스가 LFT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예상되니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물론 뭐 당신의 회사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당신의 회사에 입사하면 나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어느 회사가 회사 지원자가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얹혀간다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금속 대체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는 LFT가 있는데 내가 고분자 공학도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스킬이 많으니 내가 입사하면 GS 칼텍스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쓸 때 정말 자신의 이야기나 경험은 하나도 안 쓰고 회사에 관련된 것만 써도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우리가 조사와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분은 조사를 이제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조사는 잘 하셨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이 회사에 이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계하는 그 연계점에서 잘 적용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우려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유실 학생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자소서 우리 아까 좀 글자 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글자 수가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긴 게 좋겠죠? 짧은 게 좋을 수도 있죠. 짧은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빨리 쓰고 끝낼 수 있잖아요. 엑기스만 딱 쓸 수 있는 건데 뭐가 좋으세요? 저는 본인은? 처음에 이제 짧은 글자 수를 딱 봤을 때 아, 할 일이 덜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막상 이제 쓰다 보면은 긴 글에 이제 쓰는 그 자소서가 더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과정을 좀 서술을 하던 편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글자 수에 모든 거를 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된 글자 수가 짧을 때 어떻게 써야지 내용이 충분한 자소서를 쓸 수 있는지 팁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한번 나를 소개해봐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소개해봐라 할 때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는 아마 1시간, 2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한마디로 나를 소개해봐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이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많은 고민 중에 가장 대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경량화라는 주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경량화에 대한 관련 연구 이런 공부들을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만 써줬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대표 키워드를 참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요? 네, 저는 불합격입니다. 예, 저도 불합격인데요. 네. 예, 그 이유는 그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이건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는 지원 동기입니다. 그냥 LFT 소재에 대해 잔뜩 이야기하다가 지원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로 고민이나 생각 없이 쓴 지원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뭐 안 쓰니만 못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뭐 그 산업 전망 분석가, 예, 뭐 그 정도로서 쓴, 예, 뭐 그냥 분석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함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기술, 분석 기법, 목표 달성.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량을 좀 나열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유실 학생이 보기엔 어떤가요? 확실히 이제 자기의 확실한 역량에 집중을 해가지고 자신의 특별함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로서 조금 명확하게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평가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우리 김멘트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남들과 차별화되는 가공 기술과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단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가공 기술, 뭐 또는 다른 각도로 본 분석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본인만의 특별함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기술, 분석기법, 목표 달성. 실험 및 설계 과목 수강으로 압출기를 이용한 PP 필름 가공, UTM, DSC, TMAOM, XRD 등의 분석 장비 원리를 배웠습니다. 또한 6개월간 연구생으로 참여로 딥 코팅 코팅법과 GC, IR, UV, UTM, 서페이스 프로파일러 등 분석 기법을 배웠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는 방막의 기계적 물성 향상을 목표로 3인 1조로 진행했습니다. 저의 업무는 PP 기판 제작, 코팅, 경도 측정이었습니다. MEK 또는 M600의 실리카를 첨가해 용액 제조 후 코팅한 방막에
물성 분석을 했고 반복된 실험 방법 수정으로 결국 업체가 의뢰한 경도를 얻었습니다. 이는 폴리머 기술개발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어렵습니다. 자기소개서였는데요. 딥코팅 코팅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딥코팅법 이런 것도 되지 않나요? 네,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사실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서 전공 시간에 배운 거면 사실 이미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화되는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우선은 뭐 모든 전국에 있는 이 전공자들이라면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차별점은 없는데 여기서 차별점이라면 6개월간 연구생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 그 부분을 잘 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어떻게 내가 배웠던 걸 적용했는지, 다시 말해서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름 이 작성 안에서 짧지만 녹여줬다라는 부분은 좀 좋은데요. 약간 살짝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공에 대한 이제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면접에 가서 그러면 뭐 UTM이 뭐냐 이거에 대한 뭐 개념을 말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봤을 때 만약에 못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낭패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열한 부분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런 건 좀 공부를 해갖고 가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번 항목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멘토님. 이게 컨설턴트 분들이 보는 눈이 비슷한가 봐요. 예, 저도 합격인데요. 예, 그 이유는 그 나름대로 그 폴리머 기술 개발팀에 필요한 역량을 나름대로 기술해 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GS 칼텍스에서는 필름, 파이프, 각종 성형 제품, 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에 널리 쓰이는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는 랜덤 폴리머, 예, 복합 수지, 임팩트 폴리머, 호모 폴리머, LFT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6개월 연구생으로서의 분석 및 가공 경험을 나름대로 잘 기술해 주셔서 GS 칼텍스에 좀 뽑고 싶은 인재라는 약간 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은 불합격, 두 번째 항목은 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 항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해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업.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소제목이 약간 노래 제목 같네요. 네, 뭐 이렇게 임팩트를 단어로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지 않았나 좀 싶은데 좀 약간 나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협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게 조금 이 자소서에 있어서 생뚱맞아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차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올해 한번 노래 제목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임팩트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절실함, 뭔가 협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하는 부분까지 조금 더 감성적인 게 좀 들어가서 네. 있다면 좀 더 절실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그럼 과연 내용은 어떻게 작성했을지 제가 마지막 항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입니다. 설계 과목 수강으로 고분자 재료 성질을 적용한 공학적 문제 해결에 관심이 생겼고 3명이 팀을 이뤄 경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고 효용 가치가 높은 주제를 선정, 담뱃불을 끄는 고분자 밴드로 정했습니다. 화재 예방의 이점 때문입니다. 주제 선정 후에는 3명이 함께 사용자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디자인을 반복하여 수정했습니다. 결국 시제품을 완성하였고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지도 얻게 됐습니다. 종합체 기술개발 직무에서도 협업이 필요합니다. 업무 시 고객, 유관부서, 국외 법인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살려 입사 후에도 협업을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항목이라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내용이 좀 아까 2번 항목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문항 해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약간 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있는데 김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그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그 본인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보다는 서류 합격을 위해서 회사에서 좋아하는 단어를 끌어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글을 봤을 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지원자의 의도는 이 항목에서도 본인의 고분자 공학적 지식과 역량을 하나 더 표현해서 나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협업이라면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고 의사결정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때 어떠한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주제 선정 후 3명이 함께 사용자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디자인을 반복해 수정했습니다. 이거 한 줄 달랑 나옵니다. 이것만 보고 이 사람은 협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겠죠. 네. 물론 본인은 뭐 300자 내에서 작성을 한 것이라 한계가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밑에 그 중합체 기술 개발에서부터 뭐 고객 유관부서 뭐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고 아예 협업하기 잘하기 위한 과정이나 방법을 쓰시는 게 낫죠. 이 문장에 있어서 더욱더 그냥 회사 합격용 멘트구나 하는 느낌이 더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께서 오늘 지원자의 자소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네, 그 전체적으로 그 고민 없이 쓰셨고요. 예, 그냥 어차피 GS 칼텍스 붙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그냥 한번 넣어보자. 예, 운 좋으면 붙는 거고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성의가 좀 없어 보였나 그렇죠. 봐요. 예. 그래서 뭐 고분자 공학도로서의 뭐 전문 지식, 뭐 프로젝트 나열에만 그쳤고 본인이 회사 입사해서 어떤 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도 부족합니다. 자기는 그 인성을 협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그냥 자기 주장에 지나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립니다. 특히나 GS 칼텍스가 예전에 각 항목을 1000자씩 쓰다가 입사 지원자들이 어려워해서 300자를 줄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말이 300자지 몇 자 안 쓰다 보면 끝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에 군더더기 없이 엑기스만 간결하고 담백하게 써야 하는 더욱더 어려워진 자소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소서에서 충분히 자신을 드러나지 못했고 자기소개서가 순수성이 결여된 채 합격을 위한 얄팍한 기교와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한 포장으로 얼룩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혹평이 이어졌는데요. 차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에너지 산업 분야는 연봉 자체가 상당히 높은 산업군으로서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저기 넣어본 그런 자소서다라는 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갔고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게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라는 거에서 우리 GS 칼텍스만이 또 경쟁사라면은 SK 에너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SK와의 어떤 그런 경쟁적 차원에서 GS 칼텍스에 대한 어떤 애정과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고요. 단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일을 시키면 회사에서 무난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그래도 일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이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그래도 운 좋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살짝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GS 칼텍스 기술 개발직 지원자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1번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첫째,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전망이나 칭찬이 아닌 본인이 왜 GS 칼텍스에 지원을 했는지를 쓴다. 둘째, 회사를 알게 된 계기를 쓴다. 셋째, GS 칼텍스를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쓴다. 넷째, 본인이 GS 칼텍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밝히도록 한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유실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볼 텐데요. 유실 학생은 자신의 지원 직무인 재무회계직으로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S 칼텍스에 꼭 맞는 에너지원 김유실. I'm your energy. 제게 특별했던 한마디입니다. 에너지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자원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유 그 자체로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듯이 적재적소에 맞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유산업에 꼭 필요한 역량은 원가회계입니다. 제 경우 중간 기말 시험 모두 100점으로 A플 성적을 기록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가 배분 방식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원유 한 가지 재료로부터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정유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관심과 회계적 역량으로 GS 칼텍스에 꼭 맞는 에너지원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유실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듣고 잘 작성해 줬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렇죠. 원유 자체로는 뭐 자동차 연료나 폴리프로필렌으로 쓸 수가 없고 정제 작업을 거쳐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다듬어져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듬어진 인재라는 것을 어필한 괜찮은 소재목입니다. 예. 그리고 볼 때는 I'm Your Energy라는 광고 멘트가 유실 씨가 GS 칼텍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요. 좀 이거 말고 좀 더 GS 칼텍스의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와줬는지를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가 회계 분야가 정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원가 그 배분 방식에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약간은 그 전체적으로 그 예전부터 GS 칼텍스에 뭔가 관심을 가졌고 이 GS 칼텍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전부터 좀 준비하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좀 더 어필해줬었으면은 더 좋은 지원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GS 칼텍스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기업은 아닙니다. 예, 국가의 전체 경제 흐름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GS 칼텍스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면 최근에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영업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사고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정유업체 분위기가 약간 보수적이라는 점은 좀 약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조직의 위계 질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입사하는 신세대 분들은 이러한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 직원들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 조직 문화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적응성을 어필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오늘은 GS 칼텍스 기술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